나타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우울증이 생기시면 꼭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시면서 좀 치매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되게 우울증 약을 쓰면 또 기억력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울증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는 거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힘든데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갖게 되시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뭐 환자가 많아서 이렇게 면담을 충분히 못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죽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실 가족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냥 넘기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족분들은 이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은 나는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상처를 받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럼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좀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힘들다라는 거 자체를 계속 좀 들어주시면서 딱히 어떤 뭐 충고나 조언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시는 자체를 그냥 좀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희한테 좀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되게 하루 종일 가는 게 2주 이상 지속된다 라고 하면 이제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저희가 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우울감하고 병적인 우울감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다 보면 좀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병적인 경우, 그러니까 약을 써야 되는 경우와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집안일이나 아니면 회사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병적인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간도 더 길고요. 증상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를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증상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좀 우울했다가 또 호전되고 이렇게 약간 좀 변동이 있는 경우는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심해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하는 게 좀 힘들다, 그리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오랫동안 간다, 이런 경우는 좀 약을 쓰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좀 빨리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약을 좀 쓰거나 면담을 하거나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되게 우울증이 생기면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서 자꾸 내 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무력감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절망감이 생겨서 이런 어려운 게 계속될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어지시고 건강 염려증이 좀 생기세요. 그래서 사소한 증상이 좀 나타나면 이게 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하고 좋아졌는데 또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걱정을 하시고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환자분 스스로 혹은 이제 가족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점은, 우울증은 일단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치료를 시작하면 그 호전이 될 때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좀 생겨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냐, 최소 한 달이 걸리고요. 약이 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우울증이 생기시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을 그만둬야 되지 않냐, 혹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 그만둬야 되냐,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을 하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그런 결정은 증상이 다 좋아지고 난 뒤에, 우울함이 없어지고 난 뒤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때 결정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참 힘들다 보면은 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만두시게 되면 나중에 우울증이 좋아지고 난 뒤에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가급적이면 우울증이 다 좋아지고 난 뒤에 큰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울증이 생기면 되게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는 집안에 처박혀서 혼자 계시고 빛이 싫어지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다리 부러지면 재활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재활치료 받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재활치료 못 받겠다. 그럼 못 걷는 거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고 별로 의욕이 없고 나가기 싫으니까 난 못 나가겠다. 기분이 좋아지면 나가겠다. 그럼 계속 못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아프지만 통증이 있지만 걷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울증 때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자꾸 집안에만 있고 싶고 하지만 이게 좋아지기 위해서 자꾸 바깥 생활을 하시고 자꾸 나가셔야 되고 자꾸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햇볕 많이 쬐셔야 되고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셔야 되고 자꾸 집 밖으로 나가시는 그런 활동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이제 자기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개 환자분들은 이제 우울증이 생기면 내가 힘든데 가족분들은 좀 정신 좀 차려라, 뭐 네가 좀 정신을 차려야지, 힘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우울증 자체도 어쨌든 뇌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 스스로 쉽게 물론 약간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혼자서 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 가족분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노력이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생겨도 되게 우울증 안에 불면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잠을 잘 못 주무시지만 되게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으시다 보면 뭐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힘드시고 몸이 잘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주무실 때 이렇게 해서 한 자세로 계속 누워서 주무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증상 자체로 해서 통증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걱정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근데 잠을 잘 못 주무실 때 되게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아서 드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면제 드시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불면증이 생기면 수면제를 드시는데 그럼 이제 약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약에 대해서 적응을 하다 보면 수면제 양의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수면제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수면제로 바꾸거나 그런 걸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약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약을 확 끊어버리세요. 이제 내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한번 끊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끊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부터 잠을 못 주무세요. 금단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불면증이 더 심해지니까 걱정이 돼서 수면제를 또 다시 드세요. 그러다 보면 아, 난 이제 수면제를 못 끊는구나. 계속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뵙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냐를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면서 이제 증상을 호전을 시킵니다. 첫 번째 걸 말씀드리면 일단 수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잡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을. 근데 이제 어르신들 되게 그 집에서 주무실 때 되게 이제 한 저녁 드시고 한 8시, 9시부터 이제 누워서 TV 보시면서 이렇게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잠이 들어서 새벽 1~2시 이렇게 겨우 깨서 또 한잠 이렇게 못 주무시다가 계속 누워 계시다가 아침 6시, 7시 되면 일어나셔서 또 활동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은 전체 누워있는 시간이 7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10시간, 11시간이 되세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낮에 또 피곤하니까 잠을 보충하려고 낮에 또 쉬세요.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내가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으로 다 따지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습니다. 이 효율이거든요.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 누워있는 시간분에 정말로 잔 시간, 이게 효율이죠. 근데 7시간 누워있는데 7시간 내내 잤다. 그럼 효율이 100%입니다. 근데 뭐 10시간 누워있었는데 한 6시간밖에 못 잤다. 그럼 효율이 60%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저는 되게 이런 비유를 드리는데 우리가 낮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빵 먹고 라면 끓여 먹었으면 밥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빵 먹었어도 이렇게 빵이랑 우유 먹었으면 되게 이제 때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밥을 먹은 건 아니지만 그걸로 대신 때운 거죠. 누워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머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누워있으면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시간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한 8시, 9시, 10시부터 이렇게 누워서 이게 빨간색에 누웠다라고 표시되는 부분인데 누워서 주무시다가 깨다 주무시다가 깨다가 반복하다가 겨우 일어나서 또 활동하시고 또 자다 깨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2시에 주무시고 7시에 일어나시라라고 이렇게 딱 정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딱 모양새가 이쁘게 갖춰지죠. 그러면 이제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수면 질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쓰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을 먼저 정하시고 그 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에 눕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6시에 일어나고 싶다. 그럼 한 11시부터 누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7시에 일어나고 싶다. 그럼 12시쯤 누우셔야 돼요. 근데 내가 12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늦다. 그러면 차라리 일찍 일어날 생각을 하시고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한 7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누워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밤이 늦게 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올바른 수면 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졸릴 때만 자리에 들어간다. 안 졸리면 눕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15분 만에 잠이 들지 않으면 누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나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12시까지 만약에 내가 누워 있었는데 이제
12시에 이제 들어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럼 일어나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다가 졸리면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다 또 잠이 오지 않으면 또 일어나세요. 그걸 반복하세요. 그 대신 아침에 일어나기로 한 시간은 똑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되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럼 내가 밤새면 어떡하냐? 근데 그럼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밤새서 오신 거 아니시냐고,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누워서도 잠을 못 주무시는데 누워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다음 날도 못 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잠이 안 자는 동안 만약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우리 뇌가 내가 잔 걸로 인지를 안 하기 때문에 다음 날이라도 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침실 밖을 나와서 거실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낮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눕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낮에 좀 이렇게 어제 잠을 못 잤다 그러면 낮에 보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안 드셨다고 점심 때 어제 저녁 거 보충하세요?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잠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못 잤다고 낮에 보충을 하면 어제 저녁에 보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걸 뺏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가급적 주무시지 말고 움직이셔야죠. 그래야 오늘 저녁 거를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낮잠을 피하시는데 기상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는 항상 일어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와 침실은 자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되게 이제 병원 상황을 보면 환자분들이 되게 병실에 누워 계시면 침상에서 뭐 이렇게 돈 걱정도 하시고 부부싸움도 하시고 애들 걱정도 하고 내 병 걱정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TV도 보시고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TV도 보시고 그러면 침상이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활동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에서는 잠만 주무셔야 되는데 침실에서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부부싸움 하시고 이러시면은 그건 잠하고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거실에서 하시고 침실에서는 잠만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안 쓰면 좋겠는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수면제를 써야 된다고 한다면 수면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수면제를 쓰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수면제를 한 11시 15분 정도에 드세요. 근데 수면제 먹고도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들은 되게 9시 15분 정도 드세요. 근데 보통 잠이 드시는 시간하고 실제로 깨는 시간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면제를 일찍 드시면 일찍 드실수록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이제 수면제 처방받으시면 되게 자기 30분 전에 드신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자야 되는 시간 30분 전에 드셔야 되는데 자고 싶은 시간 30분 전에 드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나시면 11시에 주무셔야 되고 그럼 수면제는 고분금방에 쓰셔야 되는데 수면제를 9시부터 쓰시고 8시부터 쓰시면서 11시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면제 먹으면 2-3시간 걸린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수면제 먹어서 2-3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수면제를 너무 일찍 드셔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는 자기 30분 전에 드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최종적으로 일어나기 전 7시간 전에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수면제는 가급적 늦게 드시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수면제 양이 늘어납니다. 수면제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수면제 양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잠은 잠대로 안 오고 낮에 졸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운전하시다가 졸음 운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사고도 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낙상 같은 걸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되게 뼈도 약하신데 낙상해서 골절상 있거나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는 가급적 적게 쓰셔야 되고 적게 쓰시는데 효과적으로 쓰려면 가급적 최대한 늦게 쓰셔야 되고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수면제 양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면제 중에는 저녁에 이제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셨는데 밤에 일어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가끔 이렇게 주무시다 일어나서 냉장고 문 열고 이렇게 엉뚱한 거 막 드시고요. 로션 마시고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근데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일어났는데 가족분들이 어머님 어제 밤에 이렇게 이렇게 안 주무시고 뭐 하셨어요? 이런 기억 전혀 못 하시거든요. 이게 수면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면제를 드시다가 밤 사이에 내가 엉뚱한 행동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수면제 부작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희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을 좀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그럼 수면제를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되느냐? 가급적 짧게 사용하는 게 좋죠. 당연히. 길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짧게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의존성이 있는가? 의존성은 약이 아무리 개발이 돼서 이제 신체적인 의존이 없는 약을 개발을 했다고 치고 그렇다고 해도 심리적인 의존을 막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약을 먹었더니 잠을 잘 잔다. 근데 약을 끊었더니 잠을 못 잔다. 그럼 내가 약을 먹어야만 잔다는 심리적인 의존이 생기죠. 그거는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하셔야 돼요. 수면제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주무시면 돼요.
잠을 안 자면 수면제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잠을 안 잔다는 의미는 뭐냐면 잠을 거꾸로 자지 않으면 잠이 오히려 온다라는 일종의 역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이라고 하는 거는 와라 와라 이러면 도망가요. 가라 가라 이래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면 잠이 쏟아지는데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불안해져서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누워서 잠을 청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그냥 밤 샌다. 그냥 TV 보면서 그냥 놀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오히려 잠이 더 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존성이 어쨌든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안 하실 수 있게 자꾸 편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잠은 못 자도 상관없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장기 복용하면 해가 되지 않는가? 현재로서는 일단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해가 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치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아직 데이터는 좀 불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임상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제 끊을 수 없는가? 있습니다. 근데 끊으려면 끊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수면제를 못 끊습니다.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하면 수면제를 끊을 수가 없죠. 수면제를 끊으려면 끊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끊는 게 목적이 되려면 잠을 못 자더라도 끊겠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면제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수면제를 안 먹고 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안 먹고 자는 게 아니라 일단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안 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너무 자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그냥 안 자려고 애를 쓰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수면제가 끊기는 거죠. 근데 수면제는 안 먹고 난 누워서 계속 자야지 이러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수면제 먹고라도 잘 자는 게 중요하냐? 제일 좋은 거는 수면제 안 먹고 자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상담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법들을 좀 배우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수면장애들이 있는데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코골이죠. 코골이 수면무호흡인데 되게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제 근육이 힘이 좀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호흡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호흡이 이제 옆으로 주무시면 괜찮아지는데 똑바로 누워 주무시면 더 심해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무호흡이 있는지 코골이가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그래서 꿈꾸다가 이렇게 꿈 심하게 꾸면서 잠꼬대 심하게 하고 몸부림 심하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파킨슨 병 환자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쨌든 그 약을 쓰면 조금 조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약간 뭐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도파민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다리가 막 저릿저릿하고 막 뭐가 기어가는 것 같고 근데 낮에는 괜찮고 밤만 되면 자꾸 힘들고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좀 쓰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증 증상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약을 쓰시다 보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환자분 증상에 맞는 아주 적절한 용량에 맞게 약을 쓰시면 증상 조절이 잘 되는 거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망상이나 환청 같은 게 생깁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있지 않은데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날 해치려고 그런다. 근데 실제가 아닌데 실제라고 믿는 거죠. 이런 망상. 환청 같은 경우는 귀에서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 잡으러 온다고 자꾸 나 해코지 하려고 그런다라고 소리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파킨슨 약을 쓰시다 보면 일시적으로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증상을 조절하는 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교수님들과 상의하셔서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기고 강박적인 행동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욕이 좀 과잉되는 현상 그리고 이제 쇼핑 같은 걸 좀 과다하게 하고 이런 증상도 좀 일부 생길 수도 있고요. 도박 중독 이런 게 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전에 없었는데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약 때문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그러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나타나진 않지만 가끔 이제 수술 이후에 좀 이런 양상이 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 교수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경과를 좀 지켜보시고 이러다 보면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교수님들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치료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또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